건일제약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보단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건일제약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2003년도에 건일제약 입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건일제약이 뭐 하는 회사야? 이름도 몰랐어요. 그 당시 한 30위권 정도 됐고요. 회사에서는 전체 국내 시장에서. 근데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만 제조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시장에다가 일반 약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약을 선전하지가 않아요. 전문의약품이니까 병원 그리고 약국 특히 이제 의사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건일제약이 어딘지 잘 모르고요. 직산에 있는데 직산 근처에 사는 직원 그 사람들도 건일제약 면접을 보러 와서 처음 알았대요. 자기 동네 옆에 이런 회사가 있는지. 그 정도였던 부분이죠. 69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고 천안공장은 89년도에 넘어와 있었습니다. 89년도에 그 공장 1공장으로 시작을 했고 펜믹스라는 CMO 전문 회사를 2002년도에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약은 규제 산업이거든요. 페니실린을 전문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페니실린 믹스처라고 해서 펜믹스거든요. 페니실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감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늘만 찔러도 죽는 페니실린 감작 반응이 심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백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페니실린은 항생제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별도의 건물에서 별도의 공정을 진행해야 되는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02년도에 페니실린만 만드는 공장을 만들겠다 해서 따로 떼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 페니실린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까지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희는 하자. 저희가 주력이 아모크라 항생제거든요. 국내에선 제일 많이 파는 항생제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규제가 별도의 건물 아니면은 페니실린을 못 만들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약국에 가든 병원에 가든 처방을 받으면은 감기 있으면은 소화제, 진통제, 항생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모든 제약회사에서의 항생제는 구색 품목인 거죠. 없으면 안 되는 품목이니까 근데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라에서 별도의 공간 아니면 만들지 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N+1인데 1,2가 규제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그냥 국내에서는 페니실린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버리는 거죠. 펜믹스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회사들이 좀 지었죠. 종군당도 짓고 보령도 짓고 일선신약도 새로 짓고 했는데 먼저 지어버렸으니까 저희한테 오더가 들어오는 거죠. 국내 아모크라 그러니까 페니실린 제제에 저희가 한 70%를 여기서 다 만들어요. 나중에 한번 그게 보면 아시겠지만 아목시실린 클라브란산 정제나 시럽을 혹시나 처방을 받으면은 제조처는 펜믹스라고 써 있을 거예요. 판매처는 뭐 대웅이 될 수도 있고 일동이 될 수도 있어요. 동화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받아서 만들어주는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을 OEM 방식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CMO 전문 회사로 해서 저희 건일이 작년에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했는데 펜믹스는 한 550억 정도 했어요. 한 60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탑 가공료만 받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매출로 환산하게 되면은 3배를 곱해야 돼서 한 1,500억, 1,600억 정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80명 정도, 생산에 80명 정도 있고요. 여기는 150명 정도 있어요. 여기는 처음에 한 35억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배 이상의 이제 매출액 성장이 있었던 회사고요. 여기도 잘 모르시고 여기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강소기업이에요. 많은 부분 다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SH팜은 뭐 서울대하고 이렇게 만든 지주 회사이긴 한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서울대학교라는 광고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건강기능식품 안 하니까 그냥 돈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송팜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건일에서 펜믹스가 나왔고, 펜믹스에서 한 분야를 떼서 또 오송팜을 만들었어요. 오송팜이라는 데는 일본 쪽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펜믹스가 반은 국내고 반은 일본이다 보니까 펜믹스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죠, 덩치가. 그래서 다시 떼서 기업을 만든 거죠. 이 세 개 다 여러분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업계에서는 건일제약, 펜믹스, 오송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그리고 그 산업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 회사는 오히려 현장 가보면은 영 아닌 데도 많고요. 매출은 큰데 관리가 안 되는 데도 많고요. 근데 매출이 또 어떻게 발생되느냐? 자기가 직접 만드냐? 아니면 다른 회사의 약을 사서 파느냐? 이것도 매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건일제약이 1200억 매출을 하고 있지만 펜믹스에서 사오는 것이 한 400억을 사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 만드는 거 저희 400억 만들고 상품으로 400억 하고 뭐 이런 식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펜믹스는 오롯이 전부 다 생산원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매출. 여기서의 매출의 의미와 여기서 매출의 의미가 틀린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도 발생되는 매출 비중이 직접 만들어서 매출을 하느냐 아니면은 유통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뭐 일반 도매 유통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보다도 덩치 더 커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돈이 많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가 돼야지만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구축이 돼야지만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4년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하는 데서 봤지만 되게 건축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이 양쪽 공장 합쳐가지고 1000억이 넘어요. 미국 가겠다, 일본 가겠다, 그리고 유럽 가겠다는 그 목표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제품은 들어보지 못한 제품들일 겁니다. 근데 오마코이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300억을 해요. 아모크라류만 가지고 200억을 하고요. 서카딘 요걸 가지고 100억을 합니다. 일반적인 제약회사, 중소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만드는 허가 품목이 한 400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이 한 100개가 넘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허가 품목은 4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만들고 있는 건 16개밖에 안 돼요. 밸리데이션 개념에서 PV 제조 공정의 개념에서 CV 클리닝 공정에서 개념에서 봤을 때 주성분들이 100개가 넘는 제품을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생산을 한다 가능할까요? 앞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어떻게 할 거고 청소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 한꺼번에 팔면 좋죠. 백화점처럼. 근데 제조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만드는 품목 하나만 가지고 품질 관리를 하겠다. 제조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마코 하나 가지고 400을 팔면 그 라인만 오마코만 만들. 하루 종일 오마코, 하루 종일 내일도 오마코, 모레도 오마코예요. 그러면은 제품 품질은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 안정화될 거고 품질도 안정화될 거예요. 페니실린 항생제 펜믹스에서 만드는데 식약처에서 저런 모델은 처음이었던 거죠. 저 제품 주성분 하나 가지고만 공장을 돌리는 회사는 펜믹스가 처음이니까 다른 회사에서 모범 사례라고 해서 교육 좀 국에서 해라고. 2008년도인가 6년도인가 제가 저희 회사 20개 불러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QA 팀장일 때. 저희 운영 방식이라든지 관리 방식에 대해서요. 그래서 펜믹스는 대부분 다 알아요. 건일보다도 더 알아요. 다시 따지면은요. 저 물질 하나 가지고 제품 생산하고 제품 판매하고 제조 공정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문제가 좀 됐어요. 페니실린은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밖으로 나오게 되려면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묻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라든지 유럽에서 와가지고 옆에 페니실린 동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은 사람에 묻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스파이킹 해가지고
잔류물이 나오는지 다 검사를 저희가 해서 안 나온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지금 이제 만약에 EU에서 실사 나오거든가 미국에서 나오게 돼서 그걸 이제 파인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카파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국내 식약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지만 그 다음 수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대응 방법 못 찾으면 미국 수출 못하고 유럽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GMP는 뒤로 퇴보가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 많이 생산하는 데보다는 한두 품목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외하더라도 이건 오메가3예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근데 신약으로서 저희가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96%에서 97% 되는 DHA EPA를 캡슐링 해가지고 고지혈증이라든지 중성지방 치료에 쓰는 건데 의사 처방 없으면은 못 쓰는 약이 됐어요. 이거는요. 서카딘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 안 올 때 먹는 건데 항정신성 의약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멜라토닌이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마일드한 약들인 거죠. 근데 필요한 약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건일제약 89년도에 지은 건일제약이고요. 이거는 이 페니실린을 하는 펜미스 공장이거든요. 건일제약 2층에 있던 라인을 떼서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이 주사제 공장을 지은 거예요. 89년, 2002년, 2013년 이렇게 지은 거고요. 여기에 지금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이쪽 뒤에 보면은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 외국에서 오거나 업체에서 오게 되면은 시설이 너무 안 돼서 GMP 수준을 못 맞추지 않냐는 계속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은 거예요. 201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아마 가면 4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400개 되는 제약업체 중에서도 주사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사제만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뭐 주사제 형태 바이알, 앰플, 시린지, 그리고 동결건조, 액상, 분말 이걸 다 만들 수가 있는 주사제 전문 공장이에요. 이쪽은요. 국내보다는 미국을 지금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미국 쪽으로 가기 위한 제품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돈 벌어서 펜믹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돈 쓰고 있는데요. 돈 쓰고 있는데요. 많이 썼어요. 근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연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GMP는 저희가 미국 가려고 10억 투자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실 GMP 하려고 외국 사람 불러가지고 10억 줘가지고 하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정도로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좀 아쉬운 게 공장장 입장으로서 아쉬운 게 GMP 수준도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교육 많이 시키는데 저희 주변에 한미도 있고 종군당도 있고 동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 열심히 배우고 다들 글로 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근데 건일제약 출신이다 펜믹스 출신이다 그러면은 면접 보면은 한미 바로 어떻게 다 붙어 애들 전부 다. 생산으로 가도 붙고 저게 뭐 QA로 가도 붙고 QC로 가도 다 붙어. 그래서 한미 공장장님한테 전화해가 점검 좀 뽑아주시라고 애들 없어가지고 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종군당에도 전화해가지고 사실 종군당의 지금 생산본부장님이 건일제약 공장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건일제약에 있던 친구들이 한 10명 이상 가 있어요. QA에. 한 10년 키웠더니 그걸로 다 가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고 월급을 저희보다 한 1,000만 원 이상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조금 못하는 데서 와서 좀 실력 키워가지고 점프업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를 언제쯤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규모가 있잖아요. 종군당 아까도 발전을 8천억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합쳐가지고 뭐 2천억 하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R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리고 시설 투자, 그리고 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하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펜믹스에서 계열사로서 분사된 오송팜인데요. 이건 서귀포시에 있어요.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서귀포 쪽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산간도로 쪽을 타고 가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 보면 범선 보이고 서귀포 아파가 다 보여요. 되게 좋은데 저희 대표님이 지금 저는 이제 46이고 저희 대표님이 51예요. 중앙대 약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MBA 하시고 그 다국적 기업 가가지고 영업 마케팅 하셨다가 제 건일 쪽, 그러니까 사실 그 2세 경영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한 10년 이제 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주도에 몇 개월 계시다가 어쩌다가 서울 와서 일 보시고 이런 식이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한 1주 계시고 서울에 한 3주 계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주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게 꿈이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장 지을 때 제주도에 가서 땅도 보고 내용도 확인하고 했었어요. 근데 인프라는 사실 천안 지역, 이게 서울도 수도권도 가깝고 물류도 국내 물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가면 또 해상 물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여기다 지었는데요. 제주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송팜 수출 전문 기업을 이렇게 할 때는 이쪽은 이제 제조업체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하고 해외 뭐 바이어들 오면은 소개시켜주고 다시 공장으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펜믹스만 했는데 일본 시장을 잘 모르는 국내 제약 업체들한테 오송팜을 소개를 해서 오송팜이 다시 커미션 받고 역할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주도 관심 있으시면서 일본어 잘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은야 뭐 QC밖에 모르고 QA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조금 더 업무 능력이 커지면은 할 일들이 많이 나아진다는 걸 아실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나 비즈니스 마케팅 좀 해보고 싶다. 그쪽 분야 해가지고 들어오셔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저쪽에 해외 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종군당 출신이거든요. 종군당 연구소에 있다가 종군당 해외 사업부 갔다가 오송팜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오송팜을 누가 알겠어요? 친구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제약 친구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한 주는 서울에서 살고요. 두 주는 제주도에 살고요. 한 주는 일본에서 살아요.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도 이제 생활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대표님 마인드 자체가 국내보다는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마인드라서 그런 부분 저도 좀 챌린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어 좀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옛날 저 공부 잘 안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진짜 그 약사라는 면허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그만두면 뭐 약국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때 딱 들어가자마자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당구 300 쳤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밖에 안 했고, 정신 차려가지고 졸업할 때쯤 되면 학점은 한 3.0 좀 됐나? 근데 갈 데도 별로 없고, 근데 그래도 약대에서 그 대학원 가서 가니까 회사는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영어 공부 좀 더 많이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도 어디 가면은 좀 꿀려요. 하여튼 나머지는 사실 저 진짜 자랑스럽게 잘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꼭 언어 얘기만 나오면은 주눅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그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한 건 낸데 외국어 능력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고 봐요.